어느 날 그와 함께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다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딸 입장에선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언젠간 와야 하는 순간이겠지만 일이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나부키입니다. 59세이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홀로 맞는 새벽이 벌써 3년째네요. 찬 바닥에 발을 내려놓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찜질방으로 가야 합니다. 59살에 청소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딸 지윤이는 펄펄 뛰었죠. 엄마,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고 살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찜질방 지하 1층.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사우나실 바닥 닦기까지. 손톱 밑으로 때가 끼고 무릎은 까지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일 새벽 5시쯤 되면 지하 보일러실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키 큰 남자였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보일러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됐어요. 새벽 5시 보일러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그쪽을 힐끗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항상 묵묵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보는 그 등이 왜 그렇게 든든해 보였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제게는 그런 남자의 등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하루는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가버렸어요. 아, 이 사람 저를 귀찮아하나 싶어서 속상했죠. 그래도 매일 아침이 되면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시간을. 왜 그랬을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나 봅니다. 그 짧은 스침이라도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작은 목소리였는데도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구나.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59살 여자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 그런 마음은 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된 건 정말 뜻밖의 순간이었어요. 그날따라 청소가 늦어졌습니다. 찜질방 손님들이 다 나간 후에도 여기저기 치워야 할 게 많았거든요. 청소도구실에 걸레를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꽝 하고 닫혔어요.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완전히 갇힌 거였죠. 어둠컴컴한 좁은 공간에서 혼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이대로 새벽까지 갇혀 있어야 하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손으로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쿵쾅쿵쾅.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예요. 청소하다가 갇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문 밖에서 뭔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깍하고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그 사람. 복희 씨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그만 그 사람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죠. 그 품에 안긴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나 아직 살아있구나.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떼면서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저도 퇴근하려다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행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로 본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장우철입니다. 여기서 보일러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매일 아침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이름도 장우철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복희 씨 이름은 출입카드에서 봤어요. 매일 아침 일찍 오시던데. 그러니까 저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거네요.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장우철 씨가 종이컵에 든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제 놀라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커피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작은 배려를 해줬던가 싶어서 코끝이 찡해졌죠. 고맙습니다라고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장우철 씨와 인사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씩 건네주는 것도 말이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이 늦어져서 휴게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장우철 씨가 들어왔어요. 아, 복희 씨도 점심을 여기서? 그 사람도 손에 컵라면을 들고 있었죠. 네, 일이 늦어져서요. 왠지 어색했어요. 둘이서만 있는 휴게실이라니. 같이 드실래요? 장우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사실 좀 외로웠거든요. 네, 그럴게요. 작은 휴게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장우철 씨의 손이 참 큰 것 같았습니다. 남자 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라면 먹는 소리만 후루룩 후루룩 들렸습니다. 그런데 장우철 씨가 갑자기 웃었어요. 뭔가 신기하네요. 이렇게 둘이서 밥 먹는 게. 왜요?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요. 집에서도 항상 혼자거든요. 아, 이 사람도 혼자 사는구나. 갑자기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돌아가신 후로는 계속 혼자였거든요. 처음으로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장우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짠해졌죠. 3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힘들었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있는데 제가 국물을 마시려다가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장우철 씨 입 주변에 라면 스프가 묻어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웃으세요? 입 주변에 뭔가 묻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휴지를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장우철 씨도 똑같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이었죠. 식탁 아래에서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손을 뺐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히 손이 닿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죄송해요. 장우철 씨도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휴게실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손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이 손이 방금 남자 손에 닿았다니. 59살 여자의 손이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나 아직 여자인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장우철 씨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사람도 놀란 듯한 표정. 혹시 저만 이상하게 느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완전히 늙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59살 과부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요? 들킬 때가 됐나 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우철 씨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거든요. 서로 말은 많지 않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복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딸 지윤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지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 저와 장우철 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지윤아, 왜 여기 와? 엄마 도시락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지윤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2개 컵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장우철 씨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장우철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지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나가셨죠. 문이 닫히자마자 지윤이 폭발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저 남자랑 뭐 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같이 차 마시고 있었는데. 그냥이라고요? 엄마 표정 좀 보세요. 완전히 설레는 표정이잖아요. 지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표정이 그렇게 티가 났나요? 지윤아, 너무 큰 소리로. 59살에 무슨 연애예요? 그것도 이런 데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59살의 연애라니. 저도 우스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서러운 건지. 연애가 아니야. 그냥 뭐예요? 아빠 제사도 안 지낸 엄마가 벌써 다른 남자를? 지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지윤에게는 아직 아빠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년을 혼자 버텼어요.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지윤은 모를 거예요. 지윤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빠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야. 지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년 동안 나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였지. 복희라는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어. 엄마, 장우철 씨가 복희 씨라고 부를 때 그제서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졌죠. 아빠를 잊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잖니.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나요? 지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응, 정말 외로웠어. 죽고 싶을 만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돌아섰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지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59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우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우철 씨 곁에 있을 때만큼은 제가 그냥 복희였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과부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지훈과의 일 이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장우철 씨와 마주쳐도 어색했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하려고 사물함을 열었는데 이상한 게 들어 있었어요. 낡은 휴대용 라디오 하나. 언제 누가 넣어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디오 밑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남자 것 같았어요. 복희 씨, 오늘 밤 10시 107.7 들어보세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장우철 씨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라디오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10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초조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시계만 쳐다봤죠. 9시 50분. 라디오를 켜고 107.7로 맞췄어요. 평범한 음악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난인가 싶어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는데 다시 107.7로 맞췄어요. 10시 정각.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밤 10시 사연음악입니다. 오늘 특별한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정말로?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시네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니 이건 분명 제 얘기였어요. 손이 떨려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분은 59세이시고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이름은 복희 씨.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로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구나. 장우철 씨가 이런 방법으로. 너무 놀랐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노래 59세 복희 씨께 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분의 말씀으로는 복희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잔잔한 기타 소리와 함께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시인의 마을에 그대가 살고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노래를 들으며 장우철 씨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라디오 신청까지 해가면서 59살 복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백이면 내가 너무 늦게 받아버린 걸까? 20대, 30대에 받았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이 나이에 받으니까 더욱 소중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DJ가 다시 멘트를 했어요. 복희 씨, 이 방송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신청해 주신 분의 마지막 말씀 전해드릴게요. 복희 씨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정말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가 웃는 모습이 예쁘다니.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늙고 초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라디오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누군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라디오를 껴안고 있었어요. 장우철 씨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물 같았습니다. 59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라디오 사건 이후로
장우철 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건네주시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라디오 들으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그 말에 장우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떨렸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뭔가 달라진 건 맞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9살, 62살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장우철 씨가 찜질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죠. 복희 씨, 잠깐만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계신 게 눈에 보였죠. 뭔가 드릴 게 있어서요. 그러면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보석 상자는 아니고 그냥 작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수수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열어보세요. 손이 떨렸어요. 이런 걸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남편과 결혼할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은반지였는데 단순한 디자인이 오히려 예뻤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희 씨, 장우철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1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아내를 일찍 보내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홀로 남겨진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같이 살자니. 이 나이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습니다. 장우철 씨,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해요. 복희 씨 같은 분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말이 안 나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우철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딱 맞았어요. 어떻게 제 손가락 사이즈를 알고 계셨을까요?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찜질방 앞 작은 공원에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장우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요즘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같이 봐요. 그 말이 너무 따뜻했어요. 함께 별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니. 3년 동안 혼자 보던 하늘이었는데 이렇게 설레는 밤 나한텐 너무 생소한 감정이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떨림이 아직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59세에 이런 일이. 누군가 저를 선택해주고 함께 살자고 말해주고 반지까지 끼워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가락의 반지를 한참 쳐다봤어요. 작고 수수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또 났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장우철 씨와 함께 살기로 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장 보러 가면서도 집 정리하면서도 계속 떨렸죠.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백화점에 들렀어요. 새 잠옷을 사려고요. 언제부터 남에게 보여줄 잠옷을 산 적이 있었을까요? 3년 동안은 그냥 편한 옷만 입고 잤는데 매장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한 것도 어색하고 너무 수수한 것도 싫고 결국 연한 분홍색 잠옷을 골랐습니다. 59세에 분홍색이라니 우스웠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새 잠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59세 신부. 웃기지. 혼자 중얼거렸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설레는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장우철 씨가 오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졌죠. 20대 신혼 때도 이렇게 떨렸나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문을 열자 장우철 씨가 서 계셨는데 저와 똑같이 떨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네, 그럴게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죠. 평소 찜질방에서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네, 좋아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컵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했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묵도 나쁘지 않았어요. 복희 씨, 장우철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네, 오늘 많이 떨리시네요. 제 손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정말로 손이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장우철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떨려요. 이런 감정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희 씨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장우철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59살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설렘, 떨림, 행복감, 그리고 뭔가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전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장우철 씨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줘서요. 저를 복희로 불러줘서요. 그 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을 보냈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59세에 느끼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우철 씨가 먼저 일어나서 차를 끓여 놓으셨어요. 복희 씨, 차 식기 전에 드세요. 그 목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함께 찜질방에 출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이제는 나란히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일도 덜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찜질방 직원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복희 씨, 장우철 씨랑 잘 됐네요. 같이 일하는 김 언니가 말했어요. 네, 고마워요. 보기 좋아요. 혼자 사시는 거 안쓰러웠는데 휴게실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함께 앉았어요. 예전에는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뭐예요? 김치찌개예요. 어젯밤에 끓인 거.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는 함께 밥을 지었어요. 장우철 씨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반찬을 만들고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복희 씨 요리 솜씨가 좋네요.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딸 지훈이 집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장우철 씨가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훈이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웃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많이 환해진 것 같았거든요. 찜질방에서도 사람들이 말했어요. 두 분 보기 좋아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관리실장님도 이런 사랑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을 산책하는데 젊은 커플이 지나갔어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장우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래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59세든 69세든 상관없었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진짜 인생은 누군가와 손잡을 때 시작되는 거니까요. 장우철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복희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이런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59세에 시작한 사랑이 제일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허영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